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제 자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의 결과죠. 발표했는데 그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이제 그 결과와 좀 다르게 경증 환자들에게 좀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상 조건을 달면서 이제 조건부 승인 허가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하나 달라붙고 호재도 하나 달라붙은 그런 애매한 상황. 오늘 2시부터 시작했던 이 심의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5시에 한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6시로 미뤄졌었어요. 그러더니 6시가 되니까 7시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시장에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 외국인 수급도 괜찮았고 또 시간 외도 장중에 계속 괜찮았다가 마지막 호가에서 10분 동안 셀트리온 제약은 뭐 좀 많이 빠졌고,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괜찮다가 이제 뭐 보합도는 약간 빠지는 모습으로 그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오늘 이 브리핑을 그냥 그대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일 시장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까지도 다 끝나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사가 막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갈까?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지표나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없죠. 아예 없죠. 지금 이걸 갖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장에서. 제가 생각할 땐요, 오늘 그대로 악재 하나, 호재 하나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경증 환자한테 못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이 좀 안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지나가는 느낌? 아, 이제 승인은 받겠구나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 그거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27일, 내일이 이제 28일, 다음 주 한 후반부쯤이 아닐까 싶은데,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경우, 그러면 이제, 삼상의 조건이 붙었지만, 그거는 지난번하고 이제 같죠. 우리 그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뭐 2번 했는데, 지금, 결국은 삼상에서 증명하라는 그 본질은 좀 비슷합니다. 그 이제 우려를 제시한 것의 본질은 비슷한데, 이제 경증 환자들에게 자제하라는, 쓰기를 자제하라는 것이 오늘 조금 약간 더 강한 뉘앙스로 좀 나왔다는 것이 오늘 이제 약사심의위원회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셨던 그 가톨릭대 교수가 그렇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 재량으로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의료 현장에서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달았죠. 아까 그 뭐 산소 포화도 94%뭐 조건을 세 가지인가 달았는데, 그런 조건에 이제 그 맞는 어떤 경증 환자지만 앞으로 그 중증으로 좀 진전된 그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악화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환자들이나, 또는 우리 그 뭐 고령자라든가 이런 이제 특징에 맞게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뭐 쓰는 것은 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경증 환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게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임상 데이터를 300명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뭐 임상 이상은 300명으로 하기로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임상 이상 300명 가지고 했던 것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본질이, 맥락이 지난번과 같은데요. 그거를 일단 좀 우려되니까 그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덧붙인 겁니다. 조금 더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경증 환자들한테 못 쓴다?
지금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나온 항체 치료제인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못 쓴다고 하는 것이 시장을 어떤 그 투심을 좀 나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분명히 조건부 승인에 대한 그 권고는 했기 때문에 장 후반부 아니면 뭐 내일이 혹시 좀 약하다 하더라도 모레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오전장이 약하고 오후장이 강하게 가거나 아니면 내일 장이 좀 그 약하게 가면 모레장은 좀 강하게 가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좀 약세로 출발해서 모레까지 쭉 이제 좀 조금씩 회복하고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브리핑을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288종목이 오르고 57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57%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441종목이 오르고 868종목이 빠져서 0.81%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미국의 이제 FOMC 결과와 또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로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축소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대량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술주 실적 기대로 강보합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로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다. FOMC가 내일이죠, 내일. 내일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지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그 삼바가 어제 실적 글쎄요 매출 1조 클럽 올라간 것을 굉장히 증권사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과하게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다 싶더니 오늘 5.86% 올려놨습니다. 셀트리온이 2% 올랐고 카카오, 기아차, 삼성물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졌고요. 코스닥은 게임주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야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지난주는 지난 며칠 전이었으니까 지지난주 주말에 게임주들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좀 이번 이제 1분기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7종목인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계속 잘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3% 넘게 올랐으니까 아주 좋았고요. 헬스케어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00원 올린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한미약품이 7%대, 삼바 5%대, 환인제약,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빠진 종목은 삼성제약이 6%대, 일동제약이 4%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은 젠큐릭스가 16%대, LNC바이오와 화일약품, 올리패스, 경남제약, TNR바이오펩까지가 5%대 상승했습니다. 빠진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8%대, 피플바이오, 삼천당제약, 한국BNC, KPX 생명과학이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 이 시각처 브리핑을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가톨릭과대학교 오일환 교수입니다.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그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또한 국내 코로나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약 투여 후 안전성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경우는 소수 의견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효능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단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첫 번째는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두 번째는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세 번째는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브리핑 발표, 결과 발표를 왜 이렇게 늦었냐는 이제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요, 전문가 18분, 그 다음에 식약처 직원 6명, 24명이나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서 또 서울에서 또 참가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했었고, 특히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돼서 무려 한 3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일 시장은 조금 불안하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하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이제 한층 선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악재로만 그냥 그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조건부 승인에 한 단계 다가갔다. 뭔가 우려했던 부분이 다 지나갔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 보면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허가 문턱 넘나 언제 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왔더라고요. 아까 기사에. 지금은 뭐 많이 나왔지만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자문단의 의견이 달라서 허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위원들 간 이견과 자문단과의 이견 노출은 허가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여부를 이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후반이나 뭐 늦어도 다다음 주 초반에는 하겠죠. 자, 그래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또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경증 환자에 대한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까 이제 3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에게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좀 뭐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이 기사는 나왔지만 고민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문단도 또 오늘 약사심의위원회도 다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것이 좀 더 선명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그 0.15% 500원이 빠진 32만 8,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장중에 2시간 동안 계속 그 빨간불 켜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제약은 0.83% 1,600원이 빠진 19만 2,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20분 남겨놨을 때까지도 300원 오르고 있다가 10분 남겨놓고 100원 빠지더니 갑자기 1,600원이 확 빠지는 이런 모습.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 빨간불 켜고 있다 갑자기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장중의 수급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9만 5천 주를 샀고 개인이 8만 4천 주 팔았고 기관이 8천 주를 덜었는데 금투가 2만 주를 샀습니다. 2% 올랐고 3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약사심의위원회의 그 자문 결과에 대한 좀 기대치가 외국인들의 기대치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려 21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4만 6천 주를 덜었습니다. 연기금 하루 만에 다시 7천 주 매수세로 돌아섰고 보험도 매수세로 돌아섰고 0.13% 올랐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이 3만 7천 주 샀고 기관은 5천 주를 팔았고 연기금은 오랜만에 10,000주 제일 많이 샀죠. 10,00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3.03% 3일 연속 양봉 굉장히 흐름은 괜찮다. 3일 동안 한 8.5% 정도 올랐죠. 네,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지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한 일주일여 동안에 올랐던 부분만큼 오늘 3% 오르면서 이제 거의 키 맞추기가 다 됐어요. 셀트리온은 6% 정도밖에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제약은 8%대 또 그 헬스케어는 한 9% 정도 올랐죠. 그래서 거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의 그 이렇게 반등, U자형 반등이 조금 완만하고 이렇게 처지는 느낌으로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60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오늘 6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60일선을 뚫고 내려온 지 8거래일 만에 60일선을 회복했고요. 또 아래꼬리 길게 이제 달았지만 5일선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늘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내일 좋은 흐름을 예상해야 하겠지만 약사심의위원회의 이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초반에 약세로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의외로 또 강세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약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없어도 지금 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지수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개별 종목을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냐 없냐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약사심의위원회 그 발표도 있었고 그마저도 또 연기를 2번이나 했고 2시간이나 했고 거기에다가 또 애매하게 그 약간 나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이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는 좀 더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쪽에 있는 이평선 21선을 회복하진 못했고요. 또 아래쪽에서는 5일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과 달리 뭐 60일선보다는 한참 위쪽에 있죠. 그래서 21선 하나 남았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이 21선을 뚫고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 중간쯤 됩니다. 아래쪽에 지금 11선, 5일선, 60일선이 모여있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고 위쪽으로는 21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단된 그 중간에 그 상승세를 멈추는 그 상승세와 하락세의 딱 힘이 에너지가 비슷한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내일은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혼조세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자 셀트리온 보시면 아래쪽으로 빠지면 일단 11선이 먼저 만납니다. 11선이 32만 1,000원쯤 됩니다. 그 32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5일선이 나오는데 31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선과 5일선 중에서는 어쨌든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가장 강한 매물대의 상단 33만 1,000원쯤 됩니다. 33만 1,0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쪽에 21선이 34만 2,000원, 굉장히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이 지금 5일선 11선과 지금 현재 이평 그 매물대 상단과 21선 그 사이에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첫 번째 5일선을 만납니다. 5일선 자리가 14만 9천 원쯤 되는 자리,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만약에 좀 더 빠지게 된다면 11선 자리가 있습니다. 11선 자리는 14만 6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 자리와 11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면 너무 고맙겠다. 만약에 빠진다면.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의 상단 15만 4천 원쯤 되는 자리, 그 매물대 상단에서 이 매물대 상단이 또 21선과 만나는 그런 구간이어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만약에 얘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16만 4천 원 정도인데 상당히 멀죠.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처럼 지금 5일선 11선 아래쪽에서는 5일선 11선, 위쪽으로는 매물대 상단과 21선이 만나는 한 15만 4,700원쯤 되는 자리가 상단이 아닐까 하는, 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그 매물대 상단에 탁 걸쳐져 있는데 보시면 19만 1,900원이 매물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 걸터 앉아 있는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 아래쪽에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19만 1,9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이 만나는 18만 5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될 거다. 그리고 오르게 된다면 21선 자리가 20만 5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거기도 좀 멀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의 윗꼬리 상단 부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5일선, 11선, 60일선이 만나는 자리 18만 5,6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 전에 매물대 상단 19만 1,9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면 더 좋다. 그리고 오르게 되면 21선 그 지금 자리가 20만 5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걸 그냥 재미로 이렇게 들으셔야지, 내일 상황은 또 내일 돼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은 이 약사심의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반응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지금 브리핑 자체가 7시 반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외도 그렇고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고요. 내일 오전에 이제 장 흐름은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좀 약세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지난번에 그 자문단의 발표 나오고 나서 20% 빠지고 난 뒤에 이제 한 6에서 9% 정도, 한 헬스케어가 9%, 제약이 8%, 셀트리온이 6% 정도 회복한 정도잖아요. 아직도 10에서 한 13, 14% 정도를 더 올라가야 지난번 자문단의 발표 즈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회복할 때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 너무나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재료 소멸, 그러니까 약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재료가 좋든 나쁘든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선명해지는 건 조건부 허가라는 그 모멘텀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엄청 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재료 소멸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때 자문단 그 발표 이후 떨어진 것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장 초반에 조금 약세 내지는 혼조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좋은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예상이 좀 맞으면 좋겠는데, 잘 또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일 장을 예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데요. 좀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일 장 또 대보면 알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요 짧은 순간 지나가고 나면 다시 셀트리온 그룹주의 긴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